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아니, 웃음소리도 이게 뭐니. 아유, 참.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니, 근데 다들 힘이 쳐졌어. 참,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그래도 8월 25일 화요일이고요. 그럼 장 마감 시점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말이야. 49년생이지? 네, 49년생. 나는 근데 우리 쪽은 잘 몰랐는데 저쪽 양반 황무식인가는 거의 7순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 7, 8순 되랬더니 어떻게 방송하면서 물어보다가 49년생은 깜짝 놀랐더니 둘이 같은 나이라며? 갑이에요, 갑. 둘이 같은 동갑이라며?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늙어 보냐고? 그러니까. 그거 모자를 써서 그런가? 모자 써. 아니 워낙 49년생이면 스타일리시하지 않게 옷을 입어서 그렇지. 아니 49년생이 그렇게 나이가 든 거야? 거기는 그게 예순 나섯이란 얘긴데. 거기에 늙어 보여야지 약간 더 올라가는 게 있나 보죠 뭐. 아 그런가? 이게 동안이 중요하지만. 아니 어떤 거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하셨어. 무박 4일? 그러니까 정말 깜깜이 중에서 엄청나게 그 또 한건한 사람들 많아. 언론사 중에 뭔지 알아? 뭐요? 사람들이 보면 지겹잖아. 오랫동안 하니까 어떤 그때 머니투데이인가 어디서 또 완전 소설 하나 썼더만. 왜 이렇게 회의 늦어지냐니까 어느 네. 머니투데이로 내가 기억하는데 나도 월급을 안 내주지만 심하게 썼어. 뭐라도. 거기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이거를 예전부터 뭐라 그러니 도청 감청 때문에 거기서도 통화를 안 한대. 그래서 대면 보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잠깐 쉬자 그러고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다 온다는 거야. 아니 이거 머니투데이인 거 어디 썼어? 그래갖고 아니 어른들은 누가 썼으니까 단독은 아니겠었는데 찾아오면 나와 그래갖고 진짜 웃긴다. 그래갖고 1시간 반을 걸린다는 거야. 그래 잠깐 쉬었다 갔다 오면 3시간 4시간 한국 사람들은 남한 쪽 사람은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 직접 갔다 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우리 쪽에서 회담을 했으니까. 근데 걔네도 우리는 뭐 평화의 집 뭐 있고 걔는 판문강인가가 있잖아. 맞아요. 거기 가서 전화하겠지. 우리 쪽에서 전화 안 하고. 아니 그래도 돈초 감정 때문에 그런 애에서 있다는 거야. 걔들 젠장 간 적이 없고 그 옆에 개성인가 어디가 자고 왔다 그러고 직접 거기서 사람이 와서 뭐 훈련을 했다는 뭐 얘기하는 다 소설이지 뭐 지금. 가봤나? 가보고 얘기하는 거 없잖아. 알면은 빨갱이지 그놈이. 그렇지. 알면은 빨갱이지 그놈이. 근데 제일 웃긴 건 하여튼 마치 가본 듯이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기사 쓰고 클릭하고 나도 낚여서 봤더니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더니 1시간 반 거리 길도 안 좋은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쓴 사람은 좀 심했다. 심한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시장 여태까지 우리가 떠들 동안 우리 훈이 훈 과장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사갔어? 네? 왜 지금 사갔어? 저 언제더라? 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자다가 자는 중에 코피 났어요. 자는 중에? 왜? 되게 위험한 건데. 자다가 코피란 걸 또 알아? 자다가 추측하더라고요. 추측해서 잘 깼는데 대박이네. 베개랑 피범벅이 돼 있는 거야 막. 자기 전에 모르겠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혼자 잤는데? 그러니까 여자 있고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워낙에 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말이 변동성이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신문이나 보면 주식하는 분들 저야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술 안 마시니까 술도 엄청 마신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혹시 술 마신 거 아니야? 금요일인가? 그러니까 뭐 저희 지난주에 저희 지점장님도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진짜 1년치 먹을 술을 다 먹었다고. 안 먹는 사람들 뭐냐면은 뭐 저뿐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응의 영역을 이번에는 벗어난 것 같아요, 솔직히. 대응할 수가 없었죠. 첫날 딱 끊지 못한 순간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대응 영역을 떠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 똑같이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하겠지만은 일단 뭐 지금 뭐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
전까지는 진짜 뭐 말 그대로 네. 되게 패닉이었어요. 패닉인데 네. 항상 그렇지만 뭐 제가 지난주 한경에서도 네.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목요일 아침에도 가고 금요일 아침에 출연하면서 네.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던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던지면 안 된다. 던져도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야지. 네. 지금처럼 속도가 썰어지는 구간에서는 투매 동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한경 1시부터 하는 거 출연해가지고 같은 얘기 했었고. 네. 일단은 시장이 오늘 반등이 코스닥이 현재 5%, 네. 5.34% 현재 감각에 반등이 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뭐 큰 불은 끈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가 다시 또 뭐랄까요? 이제부터 대응이 영역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대응이 영역이니까. 네. 뭐 지금부터 좀 정신 더 차리고서 네.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술 마셨다는 거죠, 저기요? 저요? 안 먹었는데요?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요. 모르죠. 음주, 가무, 관심, 그럼 저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괜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 하더라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술을 마시는 분도 안 마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주위를 잘 살펴야죠. 네, 진짜 주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영화나 보면 지금 관측병들이잖아요. 딱 관측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진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술 마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도 주식 때문에 마음 속상하시면 많잖아요. 이거 방송 들으신 분이 그래도 주식을 직접 하면 관심 있으신 분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은 뭐야? 개새끼들 주식이나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식은 올라갈 때 술 마시는 거지 떨어질 때 술 마시는 분은 물론 선물해서 돈 버시는 분은 괜찮아. 숏해 갖고 그렇죠. 보통 현물 하는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현물에서 아이고 전 정말 좋은 둘이 싶습니다. 떨어질 때 손해 났다고 술 마시는 거는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건 그렇고요. 이 교수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똑같이 출장 갔다 왔잖아요. 네, 출장 갔다 왔어요. 네. 출장 갔다 오고 네. 출장 겸 피난. 네. 피난을 갔었지. 그래서 이게 네.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오지 말아야지라고 네. 했는데 네. 남북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때 왔어요. 네. 다행히 이제는 좀 와도 되겠구나. 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북한이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난리 치는 기간이 을지 포커스 프리덤,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기간이었다고. 네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UFG에는 절대 전쟁을 안 하는 얘기거든. 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미 와 있는데. 미군이 와 있는데 미쳤어? 미군 없을 때 네. 전쟁은 이제 항공모함 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네. 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그때는 전쟁은 안 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요즘에 안 하대. 그러니까 UFG 그간에는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 써 있는 거야? 아니, 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네.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하거나 네. 아니면 기습적으로 해야지. 네. 나 할 거야. 씨발 나 할 거야. 나 친다. 이런 놈 치고서 네. 제대로 치는 년 봤냐고. 안 치잖아요. 전쟁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전쟁 연습.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전쟁을 해?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저도 잠깐 얘기해드리면 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엄청 빠졌었잖아요. 금요일날 또 저는 또 청주에 또 엮여 갖고 청주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에도 엄청 떨어진 날이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아까 그날 이제 나왔던 거가 이제 48시간 얘기가 이제 목요일날 나왔던 거잖아요. 네. 48시간 어쩌고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게 1990년대부터 해갖고요. 이게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았단 말이죠. 많았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숱하게 또 나올 거라는 얘기 이런 일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평화 통일돼갖고 이러지 않는 현상은 엄청나게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북한에서 무슨 일도 벌어지는데 지나고 나면 전 방송에도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었다. 네? 하루 이틀 충격이었지만 2, 3일이면 다 회복됐다. 아니면 길어봤자 한 달이면 회복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똑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문제, 지금의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에 이제 급반등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새벽 2시인가 오늘 양쪽 청와대랑 북한에서 같이 발표했잖아요. 합의됐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거의 코스닥이 100포인트 이상 훅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훅 빠지고 코스피도 그냥 같이 흘러내리고 네. 뭐 이런 거가 북한 때문에 빠졌냐?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최근 주식시장은 세 가지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불행하게도 진행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문제고요. 뭐 중국 문제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중국이 어쩌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도 미국이 주가 떨어지고 그러다니까 달러가 좀 약해졌는데 약해지고 달러인데에서 훅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찌되었건 강한 달러에 대한 상식이 방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잭슨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9월 16일 날과 17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일과 17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니면은 이제 12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3번이 남아 있는데 두 번 이제 미팅 있는 컨퍼런스가 있는 거고 기자 미팅 있는 거고 한 번 없기 때문에 상시점 9월 아니면 12월인데 여태까지 보면 옐런 의장은 이제 강하게 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16일 날 17일 날 금리 인상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먼저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유가의 하락을 포함한 커머더티의 가격의 하락. 그것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심. 이런 세 가지가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심리, 유가 하락으로 통한 어떤 이런 이머징 마켓의 불안심리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면서 꾸준히 내려왔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경고, 나름의 경고, 그리고 돈이 빠지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생각이 안 나서 오늘 방송에도 전 아침 멀티 방송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숟가락 얹은 거거든요. 북한 문제는. 누가요? 북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다가 숟가락 얹었다고. 아픈데 하나 더 때린 거지. 그거에서 떨어진 거는 물론 그 전부터 휴전선에서 사고 나고 젊은이들 다쳤지만 그 정도까지 몰랐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다 말렸더니 여기서 확성기 가고 뭐 하고 저쪽에서 개놈 새끼들이 포탄 쏴갖고 우리가 또 해갖고 그래서 48시간 나오면서 금요일날 5개월부터 해서 목금 빠진 거라고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월요일날도 이제 좀 빠지다가 사실 중국 때문에 더 맞은 거고. 그렇죠. 그거가 몇 %냐. 저는 그게 코스닥이 절반, 빠진 게 절반. 그래서 한 5에서 작게는 4에서 많게는 6%, 코스피는 3, 4%, 많아야 3, 4%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되면 딱 그만큼 회복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오늘 5%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1%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이제 해결됐잖아요. 거기다가 해결되면서 해결에 의해서 더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명이에요. 북한 관련주나 이런 것도 논에 치고 테마로 가는 거니까 테마 형성도 있으니까 시장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그 한국 얘기는 셀 코리아가 나온 거고 셀 코리아를 한국 사람이 느꼈을 뿐이니까 한국 사람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 매도는 절대는 셀 코리아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북한 문제를 제외하는 것들은 여전히 엄하게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기본적으로 전 갖고 있는 편이죠. 그렇게 이제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약간 전 기본적으로 전 느끼셨겠지만 이항영이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시장을. 그건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모든 원인은 미국에서 제공을 했죠. 미국에서 이제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걸 가속화시켰던 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중국에서 수출이 제일 많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는데 중국 GDP에서 그 GDP 기여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투자예요. 그렇죠, 투자 맞아요. 근데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쪽이 올해 연초에 목표로 했던 양해 때 목표로 했던 게 15%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증가세가 지금 보게 되면 1%밖에 증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반기에 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쪽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국 GDP 반등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고 내수 비중이 더 커요, 중국이 수출보다. 근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당연히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사실 서비스업 PMI는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그 사상 최고치거든요. 몇 년 내.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중국의 경기 자체가 제조에서 내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났고 중국 PMI가 위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열병식 그다음에 지금 전승절 행사라고 하잖아요. 9월 3일날 열병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베이징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장을 다 자동 중단을 시켰더라는 거야.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제조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일단 시장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거기다가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중국의 가전제품 판매량하고 이번 달 가전제품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전제품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거는 몇 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치니까 뭐 중국이 뭐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막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지금 시장에서 그 오바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그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중국 이슈에 대한 좀 오바가 됐고 다만 환율을 건드렸던 부분이 중국이 환율을 건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엔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강세로 가니까 얘가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폭이 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나타나면서 이마징 마켓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자금이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쪽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 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왜 그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고정환율 제도를 썼단 말이에요. 고정환율 제도로 쓰다 보니까 실제 환율하고 실제 시장에서 진행되는 환율하고 이 갭이 있잖아요. 갭이 엄청나게 컸었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한 번에 그냥 다 반영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쪽도 시장에서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거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환율이 내려왔다라는 거 수출 경쟁력 회복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국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는 안 맞춰지고 자꾸 이제 시장에서 불안적인 요소만 쪽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변동성에 대한 쪽에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한 뭐 8분응선쯤에는 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앞에서도 뭐 김성훈 과장이 얘기했지만 대응의 영역에 대한 쪽을 벗어났는데 지금 여기서 대응하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주식 현금을 들고 쓰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지만 현금이 아니라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지금은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요? 충분한 반등에 대한 쪽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는 게 오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지금 주가가 막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중국 시장이 내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6% 됐거든요. 네, 다시 마이너스 6%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적극 개입은 할 텐데. 이게 시장에서 균형점을 찾을 때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 들어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증권감독위원회 증감이 거기가 야근을 안 했대. 그래야 빠진 거야. 그저께. 아까 그 얘기 아까 한경에서 했잖아요. 한순간 누구더라? 거기 그 앵커님인가? 용필형 그 김용필 앵커가 우는 게 들리더라고 방송 나서서. 그랬어요? 와 우는 게. 김성 과장은 방송사고 났었구나. 다 들려서 우는 거. 훈이 과장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은 그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은 항상 급한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만만디죠. 만만디죠. 이번에 중국 시장 급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정작 중국 정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중국이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요, 중국의 인민들이거든요.
중국 인민들의 돈을 가지고서 올렸고 네. 인민들이 지금 다 작살난 거잖아요. 네. 성강통, 후강통 때문에 들어간 자금 전체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순수하게 인민들의 돈을 가지고서 올렸다가 지금 쫙 빠진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시장의 특성상 네. 주택 시장이 망가지면 작살나잖아요. 네. 전체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아예 경제가 마비가 되는데 네. 주시장 빠진 거 가지고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났다가 빠졌을 때 가장 큰 타겟을 보는 게 가장 그나마 덜 피해를 보는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크게 걱정 안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처음 들어간 게 아마 7월 말로 기억을 해요. 네. 7월 말에 한번 시장 떨어지니까 그때 한번 중국 정부 자금이 한번 살짝 들어왔었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린 것이고 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 거는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밴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안화 평가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땡겼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선수 친 거잖아요. 우리가 땅 3년에서 땅 이만큼 평가절 했는데 자 미국 보고서 너네는 금리 인상 얼마만큼 할래? 네.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냥 딱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돌아버린 거 지금. 네. 야, 저 새끼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위안 평가 절하면서 자기네 주식시장 작살내버리고 네. 우리로 하여금 네. 다시금 이제 얼만큼의 금리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죠. 하긴 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예, 네. 하긴 할 텐데 아마 진짜 찔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네. 여야가 합의를 하고 네. 법안을 제출을 하고 네. 또 그 의회 통과를 하고 네. 설득을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네. 그것이 시행이 되려면 2년이 걸리죠. 2년이. 중간에 또 법안이 바뀌어. 김영래 같이.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또 법안이 중간에 또 내용이 바뀌어요. 아니 나 보냈는데 또 바꾼대잖아. 시행 네. 김영란법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공산당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북이네 종북. 북한을 얘기하는 북한은 거긴 독재 국가고 중국은 공산 국가고 같은 공산 국가지만 걔네들은 독재 국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독재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 시스템은 되게 일당 독재지. 공산당 일당 독재. 일당 독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당인 시스템인데 일당 내에서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거거든. 일당 내에서 개파가 있죠. 태자당, 네. 사나이방,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니까.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일당 독재긴 하지만 그 내에서의 그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걔네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자꾸 자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수출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내수소비가 감소된다 뭐 이런 쪽을 갖고 부각을 시키는데 그건 상당히 좀 많이 오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그냥 캐리 청산이 되면서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이 물론 멈춰야 시장의 반등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과도하게 뭐 동아시아 금융위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때 옛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거 뭐 다 각자 틀리니까 우리가 늘 그렇지만 노무라에서 주로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약간 아까 노무라파를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썰렁하게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약간 JP 모건파를 찍고 싶어요. JP 모건. 그러니까 약간 파가 다르지 이것들이.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상당히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경고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하여튼 아까 이성 교수도 뭐 블룸버그에서 그 지수 보여주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걸 만든 게 있거든요. 네. 2000년이 만들어지는 최저 수준 계속 땅을 파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지하실을 파고 있고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거죠. 그 중국의 수출, 그 수출보다 이제 내수나 이런 쪽에 중국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들 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의존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JP 모건이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다른 이머지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들 세 나라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세 나라는 원자재가 없어. 원자재가 없죠. 원자재가 없는 이머지 국가야.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중국에 그냥 수출 많이 하고 GDP에 연결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는 원자재가 많아 알고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꼭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 비중이 작년에 거의 30%거든요. 29. 몇 %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네. 그 1997년 위기론 얘기하는데 제가 딴 걸 다 모르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다 까먹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봐. 주식도 아니고 딱 똑같은 게 있는데 97년 봄에 말이에요. 97년 봄에 저는 이제 5호선 라인에 있었거든요. 5호선 라인에 있는데 5호선 라인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아직. 지하철이 광화문까지 왔을 때요. 네. 여의도의 저쪽에서 광화문까지 하고 시내 라인이 뚫리지 않았을 때 강남 저쪽 잠실 그쪽까지 안 왔을 때요. 근데 아파트값이 올라가네. 네? 96년부터 97년까지 막 엄청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동네 분유회가 어느 아파트 대비 가격 싸게 팔면 안 된다고 지랄 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선명히 기억나. 근데 보면 작년부터 해갖고요. 좀 아파트값 부동산에 밀려갖고 아니 전세값이 밀려서 아파트값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갖고 대표적인 5개 지역이 지금 2007년 가격 올라갔잖아요. 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KDI도 내후년에 하고 나서 내년에서 뭐 저 대출 규모 축소해갖고 올해 마지막으로 막 밀어낸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상당히 위기에 와 있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딴 얘기인데, 근데 1990년이랑 뭐 비슷하다 아니다는 얘기 뭐 많이 있지만 좀 그걸 떠나서 하여튼 시장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딱 하나 두 분이랑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대응에 반응인데. 저는 당장 주식 다 바꿔야 된다고 있어요. 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항상 전 주식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다 물려있단 말이죠. 네네. 현금을 갖는 데는 아까 우리 김성 관장이 했지만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불법이거든요. 물릴 때는 어느 정도 같이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반등할 때 있잖아요. 반등할 때 지금 뭐 오늘 하루만 되는데 내일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꾸고 있는데 물론 첫날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뭘 바꾸냐면 저 나름대로 기준 말씀드리면 그냥 오늘 8월 25일 날 방송하고 그러니까 8월 20일 날이나 26일 들으실 텐데요. 다 필요 없고요. 8월 25일 날 딱 여러분들 종목을 보세요. 종목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보고 오늘 웬만한 전체 종목에서 관심 주고 큰 것들 한 200개 종목 유명한 다 보셔갖고요. 한 오늘 딱 봐갖고 테마고 뭐건 간에 오늘 한 코스피가 5% 올랐고 코스피가 0.9% 1%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5% 올랐잖아요. 네. 코스닥 기준은 뭐 한 10% 올라간 거 가면 돼요. 한 10% 올라가고 코스피도 한 5% 정도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디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다려보자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수가 10% 올라갈 때 여러분들 10% 회복 안 할 겁니다. 네? 지금은 무디면 안 돼요. 지금은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 무식하게 하면 강한 거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린 거가 보다 그러면 예를 들면 CJ CGV가 오늘 지금 5점 몇 프로 올라가고 CJNM이 4% 올라가거든요. 그럼 CJ CGV 가셔야 돼요. 두 개를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있고 또 뭐가 있단 말이죠. 셀트리온이 10몇 프로 올라가고 뭐 딴 게 뭐 10% 올라가면 셀트리온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더 강한 거로 가야 된다고 있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종목을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나이스 정보가 있고 나이스 평가 통신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쓴 나이스가 오늘 강하네요. 그게 강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펀더멘트 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새로운 경쟁사 되니까 펀더멘트 약간 위축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맞지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그거랑 상관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강한 거로 가야 되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테마로 보면 지금 딱 강한데 엔텔스가 눈에 계속 보이거든요. 이런 거 가면 되죠. 엔텔스. 얘도 아주 강한. 제일 센 거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저것도 있어요. 뭐 있어? 많이 떨어진 애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있고 잘 버티던 애들은 오늘 좀 부합이거나 그런 약간 좀 10%까지는 아니고 좀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도 아 그럼 좋은 회사지. 그런 거 예외를 치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그걸 안 떨어졌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 안 오는 거 아니잖아. 안 떨어졌으니까 안 올라간 거고 제가 말한 건 다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해서 강한 거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거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얘기하고 간단하게 뭐 좀 전 대응에 대해서 각자 차이가 있으니까 얘기했고요. 종목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뭐 하나 하고는 간단히 종목도요? 종목 오늘 같은 날? 납 널려 있어요. 네. 저는 요새 자만저 공부했어요.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저는 업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업종 얘기하세요. 포함해서 네. SM하고 YGN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M하고 YG엔터가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 엔터 그리고 컨텐츠로 말이죠. 네. 컨텐츠, 사물 인터넷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엮일 수도 있어요. 같이 비슷하게. 네. 그래서 뭐 네. 제약 바이오 화장품은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업종은 SM하고 YG엔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유는 SM 같은 경우는 YG엔터 마찬가지고 4년을 쉬었어요. 뭐? 4년을 기간 조정 4년 동안. 4년. 예. 4년 동안 기간 조정을 이제 길게 받았거든요. SM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연봉 보시면 4년 동안 이제 기간 조정 받았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좀 새롭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특히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번 달에 얘가 30% 올랐네. 올랐다는 거는 뭔가 시그널을 딱 줬다라고 보여지고 마침 그런 즈음에 지금 엔화 원엔이죠. 원엔의 원엔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장기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원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추세가 바뀌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마침 그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뭐 중국발 모멘텀 뭐든지 간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이 그동안 환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대우가 아니죠. 어떤 실적에서 어떤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 K-팝과 그 뒤로 이어서 K-푸드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 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저는 이제 K-드라마라는 것도 새롭게 나타날 것 같아요. K-드라마 워낙 보고 있잖아. K-드라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삶에서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좀 이제 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이미 많이 보잖아. 이미 많이 본다라기보다는 글쎄요. 겨울연가나 그런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얘기잖아.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K 드라마라는 것이 다들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갖다가 웹 드라마. 여러분들 한번 이제 구글에서 웹 드라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웹 드라마에 대한 뉴스가 작년도 조금씩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2014 올해 7월 말부터 웹 드라마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웹 드라마가 뭐냐면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짧은 분량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친구 내가 이제에서 내 말 듣고 나의 파로 하나 들어왔네. 내 맨날 얘기하잖아. 72초 TV. 그러니까 그게 스낵 컬처라고 하잖아요. 과자 먹듯이 짭줄 시간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지금 웹드라마를 보면은 그 우리 옆집 액수가 살고 있다 등등 약간 그 아이돌을 일단 데리고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엔터 회사들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이나 이런 가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차승원 같은 사람들 차승원 그리고 이번에 또 유비영재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YG나 그런 SM이라는 회사가 가수를 키워내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도 했었지만은 연기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도 데리고 있잖아요. 이런 웃긴 작가들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컨텐츠 관련 주들은 하나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엔터주들을 좀 편입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좀 보이던데. 제가 뭐라 하지? 숟가락 얹으면 이수영에서 우리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원소스 멀티유스. 그리고 그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김성 과장 얘기하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하는 건데 여튼 하여튼 콘텐츠 제공해서 PD한테 잘 보이던 시절에서 PD가 오히려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 제작자한테 잘 보이는. 그러니까 양인석 사장님이 양인석 쫓아다녀야지. 그러니까 최민수가 PD를 때리지. 콘텐츠가 중요해졌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그거 습대 그런 거 아니야? 예? 습대 그런 거 아니야? 뭐 내용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최민수가 PD를 때렸다는 거 보고서 이제는 콘텐츠 하는 게 이제 갑이구나 완전히.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김성 과장이 좋은 포인트 같아요. 하여튼 SM이 됐건 YG가 됐건 간에 원소스, 멀티유스 그거는 분명했고요. 참고로 우리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아까 캐주얼 드라마 아까 짧은 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혹시 이거 들으신 분 나중에 네이버나 검색해 보세요. 72죠, 72 숫자. 72초 TV. 72초 TV. 그런 거가 한 드라마를 하루, 보통 드라마 같은 거, 이승윤 한국 교수 거 보면 60분 하잖아요. 네네. 거의 60분 하고 밤 11시 반까지면 지랄 떨잖아요. 네. 그 일주일에 2번 자고 지겹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10번 하고 15회, 20회 하잖아. 또 인기 끌면 연장 방향으로 지랄 떨잖아. 네. 지겹게. 네. 근데 72초 TV란 건 보시면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에 60분짜리 하루에 드라마는 딱 72초에 끊어요. 그거를 10번 해갖고 1, 2, 3 해갖고 한 시즌이 벌써 이번 이 시즌 2까지 나왔거든요. 네. 폭발적 반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72초 TV에 보면 72초에 이거 약간 과장이지만 한 드라마가 한 편이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자금도 많이 몰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계. 그래서 각종 우리도 이제 딱 TV 하려다 그랬던 건데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72초 TV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우리 김성현 과장이 얘기한 거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성현 과장은. 저는 이제 김성현 과장 얘기하는데 동의해요. 네. 뜬금없이 뭘 동의해? 아니 엔터 업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동의하는데 엔터 업종에서 재밌는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SM에는 똘마니 SM CNC가 CNC? 내가 한때 좋아했었지. 한때. YG 엔터에 똘마니 YG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장돼 있어. 플러스도? 피닉스 PD를 인수를 해서 껍데기를 인수한 다음에 바뀌었어 지금? 그거를 YG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SMC보다 좀 요즘에 지금 YG 플러스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장 안 되는데? 영어로 쓰는 영어로 YG 플러스인데 영어로 써 이 개새끼가? 네.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이거는 일관성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YG 플러스가 이게 피닉스 PD야? 이게 그걸 인수해갖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닉스 PD 사업은 안 해 이제?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가져다가 이제 얘네들이 뭘 먹었냐면은 지주회사.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데 YG의 부가 사업을 얘가 해요. SM CNC네. CNC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SM CNC는 어쨌든 간에 주식으로서 한번 움직임은 있었잖아요. 근데 SM CNC는 약간 좀 지저분했죠. 왜냐면 엔터테이너를 나눠 가졌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엔터테이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깔끔하네. 깔끔하게 저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강 왜 팔았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해 그게. 우리 제이 콘텐츠리하고 그때 큰 한 항아리야?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리하고 지금 뭔가 이제 왜 팔았지? 그러니까요. 그게 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사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SM보다는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SMCNC도 강호동이 복귀했죠. 강호동이가 복귀한 게 아니고 강호동이가 신서유기인가 그걸로 지금 시청률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수근이도 복귀했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제작한다 그래도 이수근이 그게 좆대잖아. 이번에 이제 저게 좆대잖아. 뭐요? 대리가 좆대는데 이제 대리 사업은 안 되지. 그건 이수근이 거고. 그건 이수근이 거 개인 사업이고. 그런 거야? SMCNC에 지분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대리 사업에. 그리고 저거 있죠. 그러니까 좆대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출연해야지 이제 이수근이도. SMCNC에 돈을 벌어줘야지. 그다음에 SMC 드라마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시점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알아. SMCNC는 알아. 근데 YG 플러스도 이제 이건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YG 플러스 부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보강해서 넘겼는데 이거를 가만 내비둘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직 지분은 안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이 컨텐츠를 얘기 드릴 때 예전에 나스미디어 얘기할 때 꽂혔죠. 제이 컨텐츠 꽂혔잖아. 그래서 얘기 많이 했잖아. 나스미디어 얘기할 때 이거 KT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거 KT인데? 내가 그랬잖아. 나스미디어 이거 KT인데? 제이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요새. 제이 컨텐츠는 홍석현 회장님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YG 플러스가 되게 수상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업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왜 넘겼어? 모르겠어요. 그 사업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전에 부품 회사였는데. 예, 사업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YG가 어쨌든 간에 SM보다는 훨씬 더 빠른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루이비통하고는 YG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YG 플러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뭐 얘기가 들리면 삼겹살집도 여기서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게 YG 엔터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이 YG 플러스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식 사업은 아마 YG 엔터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쪽은 이제 패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니까. 패션 하다가 갑자기 예. 돼지고기도 구워 먹었지. 그래서 요 YG 플러스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분석하고 있다. 아, 나는 어저께 강의할 때 하길래 그냥 상장도 안 했는데 왜 떠드나 했지. 상장도 안 했는데 왜 떠드나. 그래서 그 강의할 때 했던 이유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눈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화장품이 실적이 3분기 안 나오거든. 아이, 가 있어봐. 이거 나 지금 흥분됐어. 3분기 다시 화면에 들려고. 안 가겠네. 아니야. 이거 듣보잡이라는 아니야. 개욕을 해야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알지. 네. 찾아봐야겠는데. 저거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해봐야겠네. 네. 저거, 돼지고기. 돼지고기까지. 삼겹살집 하잖아. 네, 돼지고기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는. 안 들어? 그럼 누가 이건? 그거 돼지고기는 YG 엔터에서 직접 할 거예요. 왜? 아니, 격이 안 어울리지. 그런 거 자회사에서 해야지, 그런 거. 욕먹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 YG 플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 그런데 시장 구도가 화장품이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 왜냐면 메르스 여파가 7월 달까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작살났대요. 실적이 뭐냐면은 면세점 쪽 매출이 안 나오는데 8월부터 회복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맨날 보잖아. 화장품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바이오에서는 일부 몇 개만 갈 거라고요, 종목이. 그러면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쪽에서 보면 엔터 이쪽 있잖아요. 컨텐츠, 엔터, 핀테크,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쪽에다 포커싱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크게 올라갈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해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 크게 올라갈 게 뭘까. 근데 YG 플러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있지 분석만 하고 있는 건 단계지. 이걸 뭐 먼저 사놓고서 나한테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지 마. 나 지금 추적하고 있어, 흐름이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지분 구조부터 시작해서 사업 구조 다 싹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탐방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걔네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거 얘기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증거금도 100%짜리고 좋으네. 리스트에는 일단 올라와 있다. 증거금 100%니까 좋은 거지. 이거 되는 거네. 네, 되는 거야.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어. 이거가 핵심은 거네. 나한테 묻지 마. 보강이 지분이 완전 넘어갔나? 조금이라도 발만 닿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발이 담겨 있으면 다 발만 좀 담겨 있고 그냥 회사 이름 바꾸고 돼지에도 주문 바꾸고 우리 형님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찾아봐야겠네. 흥미로운 회사네. 나는 상장돼 있는 거 처음 알았네 오늘요. 이거 깜빡이를 인수한 거예요. 아니 휠리가 멀쩡한 회사인데? 버렸잖아, 삼성에서. 아니 이제 보강 거였는데. 그러니까 버렸잖아. 안 도와주잖아 이제. 이제 보강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에서 안 밀어주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결별을 하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싫었나 보지.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버지 돌아가시진 않았죠.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니지. 어쨌든 간에 보강 쪽에 대한, 휘닉스 PD 간다고 했던 지가 언젠데 그거 매출 맨날 안 나오고 삼성에서도 하나도 안 밀어줬잖아요. 그건 쓸데없이 PDP 사업을 해서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근데 SDI에서 PDP 사업 정리해버렸는데 이제 뭐 할 거예요? 안 밀어준다는 얘긴데. 아이랑 같이 사업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요? 삼성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럼 나도 이렇게 썰렁한 하나 드려야겠네. 썰렁한 건데. 썰렁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유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내린다. 네, 상품 가격이 졸라 내릴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내릴 것 같고요. 상상 이상이면은 지금부터 푸십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네. 난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네. 푸써, 그런 거 하지 마. 난 있는 남자야. 꼴이랑 푸지 얘기하지 마. 불법이야. 근데 저는 아직 유가가 졸라 내릴 것 같아요. 유가가 졸라 내릴 것 같아갖고, 지금 $40 왔다 갔다 지지 얘기하고 있는데, $30도 갈 것 같고요. 네. $20도 갈 것 같고, 그 이하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무슨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쩌다, 셰일가스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다 지금 손발 다 들었다. 네. 그래서 결국 알을 열렸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졸라 내릴 것 같은데 뭐 졸라 뭐지만 하여튼 30달러 초반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 그 원유에 대한 투자자라면 숏할 것 같아요. 원유 선물을 숏할 것 같거든요. 전요. 자신감 있게 숏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뭐 20달러 간 사람도 있고 15달러 얘기하는데 이건 알 수도 없고 제가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지만 떨어질 것 같은데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뭐가 되냐. 유가 떨어지면 다 좆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나라 재경부도 기획재정부도 요번에 처음에 위안화 떨어질 때 좋다 그랬다가 아니라고 말 바꿨죠 이제. 네. 특히 연초에 유가 떨어지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그랬다가 이제 좆됐다고 그때 생각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변수 파악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했는데 유가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항공주거든요. 항공주인데 항공주 이제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이게 그 우리나라 돈은 보면 이제 그 저기 8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 80억 달러 맞죠? 네. 80억 달러인가?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 1조 원 정도 맞죠? 8억 달러인가? 8억인가?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그 외화부채가 많아갖고 외화부채가 많아갖고 10원 올라갈 때마다 800억씩 날아가요. 그래서 그 유가 하락에 결국 이제부터는 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누가 빠르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율 그 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졸라 올라가면 대한항공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유가 내려간다고 그 대한항공 사는 건 반대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특히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 해외 여행 얘기했는데 7월달에 국제선에서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국제선 여객이 마이너스 성장은 큰 거거든요. 그렇죠. 7월달에 마이너스 12%, 저희가 아시아나가 15%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반대 누가 이겼냐면 제주항공이 한 20% 늘었어요. 그리고 그 진에어 같은 것도 진에어 이제 대한항공 계열사지만요. 진에어 올라가고 그리고 뭐 티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 티웨이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에어부산 이런 것도 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이 갈 만큼 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비용항공이요. 그 국내선 국제선 합으로 보면 한 22% 정도 돼요. 시장 점유율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동남아가 한 50% 나오거든요. 유럽이 한 35%에서 40% 가까이 나와요. 미국도 한 35%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길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니잖아요. 네. 황금 노선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상식적으로 한국이랑 베트남 노선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아직 그게 없어요. 미국이랑 직항이 없다고? 직항이 없어요. 미국이랑 네. 국교가 안 돼 있어요. 네네. 제대로. 그래갖고 그 저번에 보면 미국이랑 요번에 이제 쿠바가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쿠바가. 네네. 그래갖고 상당히 비쌌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저비용항공이 오늘 사이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홈쇼핑 보잖아요. 네. 홈쇼핑은 졸라 지금 간 거예요. 베트남 여행. 가격 엄청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이 되니까 비행기 요금 자체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같은 데는 올해 9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행 갈 시기예요. 베트남 갈 사람. 네네. 근데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교수가 우리 방송할 때 지난번에 그 저비용항공 타고 부산 가니까 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후졌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똑같은 비행이에요. 대한항공도 거의 똑같은 비행이 가는 건데요. 왜냐면 전 세계 저비항공은 92% 정도가 똑같은 비행이에요. 다. 그렇죠. 이게 3열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3열이고 이제 비즈니스 없고 막 뛰었고 많이 타는 건데. 저비용항공을 딱 타는 순간 이거는 동네 마을 버스를 타는 기분. 그 대한항공도 똑같은 거예요. 대한항공도 똑같아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거는 이승원 대표가 워낙 자가용파기 때문에 그런 모를. 옛날에 그래도 최소한 가루다 항공이나 옛날 보게 되면 해외 갈 때. 가루다는 크지.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멀리 가는 거. 가루다는 국적항공 큰데 멀리 가. 아니면 그 국적기들 이렇게 타보면은. 그래도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국적기들. 국적기로 부산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비행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적기들은 다 좋은 거군요. 그래서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의 전체가 떠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12월에 진에어가 호놀룰루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 여행 가실 분은요. 지금 바로 가시면 돼요. 57만 5천 원이요. 최저 요금이.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을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유가는 떨어질 것 같고, 유가는 떨어질 것 같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은 늘어갈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IPO. 아,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 거기다가 호텔 사업하고 있고, 네. 백화점 사업하고 있고, 호텔은 이제 수원에 하고 있거든요. 수원에 하고 있죠. 네, 수원에 하고 있고, 백화점은 영등포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는 마포의 공덕동에 호텔이 들어가거든요. 네? 시내 호텔 이런 것들,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거 막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은 AK 홀딩스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AK 홀딩스를 사야 된다고 있어 지금은. 네, AK 홀딩스. 네, 그래서 AK 홀딩스가 이거는 뭐 펀더멘탈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제가 답이 잘 모르고 모르겠는데 AK 홀딩스가 이거 9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1만 원 수준에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좀 올라다 요새 떨어졌는데요. 이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저비용항공사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갈 길이 멀다. 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최소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유가 떨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시려는 분들은 잠깐 하고 같은 생각이시면 아예 AK로 사시라. 예? 그리고 AK 말고 뭐 저기 딴 것도 있잖아요. 뭐 예림장도 있고 뭐 티웨잉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보다는 하여튼 AK가 제대로 됐다. 그리고 이거는 그 1등이잖아. 저비용 1등이. 저비 이제 앞으로 진해가 더 커지겠죠. 사실 보면 규모가 있는데 이제 뭐 이건 IPO라는 게 또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AK 홀딩스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AK 홀딩스. AK 홀딩스. 비판 없어? 비판 없어요. 아니 근데 외국인 좀 팔아. 우리 또 다 인정하고 인정해. 아니 오늘은 유가 때문에 항공주가 오른다는 거야. 이런 씨부랄 뉴스에서 이런 씨부랄 야 그러면은 정유주는 왜 올라? 웃긴 놈들이야. 아주 그냥 뭐 기계적으로 갖다 넣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 뉴스에 자막이 나오는데 항공주는 유가 하락으로 그 만든. 밑에 뒤에 있는 작가나 그런 애들이 바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기사를 쓰는구만. 로봇이 썼나? 로봇이 썼나? 특히 로봇이면 그렇게 안 쓰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AK홀딩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했는데 두 분 어때요? 어떠긴 반등이나 일단 나와야지 좀 사람이 살만하지. 이건 숨을 쉬게 해줘야지. 무슨 이거 나중에 물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숨을 쉬게 하고 지랄이야. 빨리 꺼내줘 이 자식들아. 다시 한번 아까 확인드렸는데요. 오늘 숫자 정확히 아까 이제 한국 돈을 헷갈렸는데 정확한 거 보면 2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외화부채 규모가요. 딱 나오네요. 제가 정확히 불러드릴게요.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깜짝이야. 외화부채 부채가 얼마야? 아까 얼마 있었는데. 야 외국 오늘도 5,300억 팔았어. 강력한 놈들. 2분기 사업 보고서 따르면요. 대한항공 외화부채가 1조 9,774억 원. 아시아항공 2조 2,540억 원. 네. 그래서 그 아시아항공 달러 부채는 1조 그중에 달러 부채는 1조 733억 원. 이건 이제 외화 부채 전체고요. 달러 부채 뭐 이렇게 구분한 게 있겠죠.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만큼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유럽, 중국 전부 다 올해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2주 만에.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버텼어요. 아직까지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코스닥은 올해 1월 상승분만큼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 계속 사요 지금.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사고 있어 코스닥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 이 사람 팔 오르니까 기분 좋아졌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는요 미친 듯이 파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계속 사고 있어요. 결국은 저성장 국면에서 뭐 살만한 거는 주저주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권사 나오는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전략이 다 똑같아요. 안전한 대형주로 가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나 저는 그래서 그거 가는 거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크게 봐서 지금 전 코스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코스피의 시총 상위 주식이 여전히 외국인이 써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손아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뭐 보수적인 입장이더라도 약간 그게 뭐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좀 피해가는 쪽이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수익률을 깨면 계속 든다. 일본도 거의 올해 오른 거 다 반납했네요. 일본도. 일본이요? 일본도 머리 아프죠 지금요. 일본도 머리 아프죠. 그런데 나름대로 약간 이유가 다르지만 일본도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도 올해 시가가 올해 시가가 볼까요? 올해 시가가 546이에요. 근데 아직 우린 645야. 제일 세네요 전 세계에서.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좀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인데요.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